직장인 박도연 씨가 보내는데요. 제가 도연 씨가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2012년 겨울. 저는 교회 청년부 사람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장소는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주시는 게 감사합니다. 그 안전함과 안락함을 우리에게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아멘. 아멘. 자, 우리 한 시간만 쉬갑시다. 네? 네. 너네 갈 거지? 네. 아이, 그럼요, 누나. 무조건이죠. 준비됐지? 우리 이번에 산기도 한번 해보는 거다. 청년부 회장 누나가 산기도를 제안하는 겁니다. 밤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산기도를 올리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봐봐. 아,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상으로 담아오자. 네. 형제 자매님들께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해서. 야, 요즘 뭐해? 너네들 그거 함부로 산기도 이런 거 가지 마라. 그거 이상한 걸로 홀린다고.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게 붙어서 홀린다고 가지 말까 하려는데 믿음이 부족한 애들한테나 그런 거지. 신실하면 다 뚫고 나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신앙심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니 괜찮다는 회장 누나의 말에 일단 산까지 따라오긴 했는데 뭔가 훅 튀어나올 것 같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나 여기 맞아요? 너무 무서운데 엉뚱하고. 잠깐. 왜요? 자,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야, 그런 쓸데없는 거 찍지 말고 이따 기도하는 거나 제대로 찍어. 혹시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사탄이 있는 건 아닐까요? 아, 형 됐고. 아, 누나 가요. 아, 잠깐. 이게 진짜로 귀신을 보는 비책이 있대. 형, 무섭게 하지 말고 좀. 없어, 그런 거. 뜬금없이 테스트를 해보자는 사람은 재영이 형. 동네 소문난 일지인데 목사님이 교회에 끌고 오셨더라고요. 회장 누나의 말을 잘 따르는 걸 보면 뭔가 딴 마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잘 보이려는 건지 계속 으스대는 거예요. 겸사겸사. 아, 진짜. 제가 이 귀신 보는 비책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고개를 재영이 형이 설명한 방법은 이러했어요. 고개를 쳐든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때 눈을 깜빡깜빡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애들이나 하는 거지 이거 뭐. 없어. 아, 형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아, 좀 제대로 좀 해봐. 저도 형이에요, 그럼. 형이 해봐요, 그러면. 없어. 이거를 위로 올리고. 뭐가 귀신 보인다는 없는데 거야? 왜 안 보이냐? 형, 왜? 왜? 봤어. 나 진짜로 눈 마주쳤다고. 아, 형 장난치지 마요. 나 진짜. 알았으니까 일어나요. 눈 마주쳤어. 야, 장난치지 마요. 초등도 아니고 진짜. 야, 나 진짜로 봤다고. 야, 내가 구라치는 거 봤어? 아, 진짜 기도할 마음도 없었으면 진짜 방해당하지 마요. 이러냐? 이러냐? 어? 야, 니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게 우리 다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기도로 극복해야 돼. 야, 누나. 그렇게 저희 셋은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사이를 헤치며 올라가는데
앞서가던 재영 형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빨리. 가까이 다가가 보니 동굴 있는데? 조그만 토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토굴 안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오색천이 이리저리 나부끼고 있는 풍경이었죠. 이게 다 뭐야? 잘 찾아왔네. 여기 되게 유명한 기도터야. 기도? 누나 어디 가요? 누나. 누나, 뭐 있어요? 누나! 누나! 누나 괜찮아요? 누나! 누나 왜? 토굴 안쪽에 웬 우영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데서 보니까 너무 기이한 거예요. 꼭 사람 마냥 허연 피부에 그 인형. 게다가 그 옆엔 누가 켜놓은 촛불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 만지지 마요. 형 함부로 만지지 마요. 재영이 형은 인형을 쓱 집어들었어요. 이런 거 바닥에 그냥 휙 안 돼요. 내던지는 거. 촛불도 훅 하고 불어서 꺼버리고. 형. 그걸 왜 꺼? 아니, 형 만지지 말라고요. 야, 다 미신인데 너 믿냐? 아니, 이상하잖아요, 저기. 만지지 말라니까. 야, 괜찮아. 다 미신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 좀 그만 좀 하라니까요. 형님이 진짜. 됐고 각자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1시간 뒤에 여기 토요일 앞에서 만나자. 지금 12시 반이니까 1시 반에 여기 토요일 앞에서 보자. 나 갔나? 갑자기.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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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저희 셋은 각자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져? 뭉쳐 있어. 산기도는 기도를 혼자서 올려야 안 됐어요. 무서워. 저는 차라리 여기 토굴에 남아서 기도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는 일이 사실 더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모두 사라지고 토굴에 혼자 남은 저는 준비해온 나무 십자가를 바닥에 꽂았습니다. 그런데 사방이 너무 고요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거예요. 저 빨리 하고 가자. 미친다고 하는 거야, 진짜. 바닥에 떨어진 인형 얼굴도 괜히 움직일 것만 같고 빨리 기도나 하자 싶어서 눈을 꼭 감았어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자 산끝 뭐야? 갑자기 들려온 여자 목소리에 전 눈을 번쩍 떴어요. 곧바로 뒤를 돌아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인형인가 봐. 인형. 잠깐 헛것이 들렸나 보다.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씨 진짜. 누나야? 누나 맞지? 아이씨. 톡을 밖으로 뛰쳐나온 저는 일단 회장 누나를 찾아야겠다며 누나가 사라진 방향 쪽으로 주춤주춤 걷기 시작했어요. 누나. 아이씨 어디야? 누나. 아이씨. 누나. 저 멀리 회장 누나 등이 보이더라고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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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냐고! 저는 산이 떠나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이 계속 따라올까 앞만 보며 달리는데 저 앞에 아씨. 재영이 형! 형 일어나봐요. 저 귀신 봤어요, 귀신. 저 지금 우리 지금 바로 나가야 돼요. 예? 형, 왜 그래요? 재영 형이 제 귀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렇게 도망가! 야, 나 무서워! 나 이상한 거 봤다고! 누나 맞아? 아, 나 맞아! 빨리 가자! 빨리 가! 아씨.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회장 누나가 저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봤구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재영이 형은 내려오질 않고 회장 누나도 재영이 형은 보지 못했다고 했죠. 어디 갔어? 결국 저희는 전도사님에게 이 모든 걸 이실직고를 했고 전도사님은 회장 누나와 함께 다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야 재현이가 지금. 수련원 안으로 들어섰는데 형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아? 생채기 자국 피범벅이었어요. 형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에 있었어요? 재영이 아까 그 토굴 안에 있더라고. 토굴이요? 저 기대했던데요. 형이 왜 거기 있어요?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쳤어요. 분명 재영이 형은 다른 곳에서 기도를 했는데 언제 그 토굴로 간 거지? 대체 왜? 이거 재영이 핸드폰인데 한번 볼래? 영상 찍었잖아. 네, 그렇습니다. 정말 영상 하나가 있는 겁니다. 형은 핸드폰을 들고 어디론가 터덜터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흔들리더니 어느 순간 화면에 나타난 것은 제가 기도했던 그 토글. 아까 자기가 내던졌던 인형을 다시 재단에 올려두더니 갑자기 옷을 들어 올리고 자기 몸을 마구 때리고 핥히고. 그 순간에 화면이 멈춰서 움직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멈춘 화면 뒤로 들려오는 소리, 갑자기 울부짖는 재영이 형의 목소리였죠. 그것으로 영상은 끝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기억엔 산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와, 대박. 여기 야경 진짜 멋있다, 아빠. 당시 이제 고3이었던 저는 아빠랑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봤던 야경에 정말 뿅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절친인 희진이와 지난번과 똑같은 코스로 야간 등산을 가게 됐죠. 등산로는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이제 국기봉까지 가는 코스였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희진이와 관악산에 간 그날 야경 볼 기대로 정말 잔뜩 이제 부풀어서 등산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진짜? 여기야, 다 왔다. 근데 너무 깜깜한 거 아니야? 아니 입구에 등산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 깜깜했다. 괜찮아. 여기 아빠랑 진짜 많이 왔던데요. 진짜?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야, 너 겁 많지? 아니거든? 나 간다. 가.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손전등 불빛에만 의존을 해서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는데 왜? 희진이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뭐야? 저도 반사적으로 그쪽을 보게 됐는데 작게 빛나는 불빛 2개가 보이는 거예요. 2개? 근데 그냥 불빛이 아니라 꼭 사람 눈동자가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느낌인 거죠. 관광. 잠깐 머뭇거리던 그때 누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 눈동자처럼 빛나던 빛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라니였겠지? 근데 무슨 사람 비명 소리 같냐? 심장 떨어질 뻔했네. 야, 나도 진짜 놀랬어. 아이, 설마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냥 가자, 빨리. 괜찮겠지? 저도 놀란 마음이 잘 가라앉질 않아서 깜짝 놀랐네. 잔뜩 긴장을 하면서 올라갔죠. 거기다 워낙 깜깜하니까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손전등을 주변으로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그랬더니 길 한켠에 아니겠지. 돌탑이다. 돌탑? 야, 이리 와봐. 이거 고3들은 이거 보면서 꼭 소원 빌어야 돼.
희진이한테 같이 하자고 손짓을 했죠. 근데 아니 희진이 얘가 하느님, 부처님, 예수님, 성령님, 저는 서울대요. 서울대. 야, 꿈도 크다. 야, 나 봐봐. 관악산 신령님, 저는 대학 가서 꼭 잘생긴 남자친구 만들게 해주세요. 야, 대학 가고 나서 말해. 서로가 빈 소원에 정말 어이없어하면서 신나게 놀렸죠. 근데 그때 야, 나 대학 갈 거거든. 희진이가 돌탑을 툭 쳤는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야, 어떡해. 야, 이거 무너지면 진짜 안 될 텐데. 어떡하지? 이 떨어진 돌들을 다시 쌓아 놓으려는데 이번엔 고라니 울음소리가 바로 근처에서 들리는 거예요. 뭐야? 아까 고라니 설마 우리 따라온 거야? 아, 설마. 아, 진짜 기분 나쁘게.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고라니가 갑자기 달려들기라도 할까봐 돌탑 쌓던 것도 막 내팽개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거 맞아? 맞아. 다 왔어, 다 왔어. 여기 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물감을 준비했지. 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을 생수병에다가 받고 있는데 물을 받고 있는 제 손목 위로 하얗고 가느다란 손이 제 손목을 콱 잡는 거예요. 뭐야? 왜 그래? 방금 그 손 뭐야? 손? 무슨 손? 바로 주변을 돌아봤는데 왜 그래? 희진이랑 저 말곤 아무도 없더라고요. 내가 잘못 봤나? 분명히 제 손목엔 아직도 그 느낌이 생생한데 이상했어요. 민영아, 우리 그냥 내려갈까? 아니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자.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될 거야. 10분? 알았어. 빨리 가자. 일어나. 괜찮아? 조심해. 가자. 괜찮아? 근데 그게 저의 큰 실수였습니다.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나.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제 팔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팔이 좀 무거워서. 팔이 뜨뜻해지면서 뭔가가 누르는 듯한 압력이 느껴졌죠. 거기다 팔 전체가 한 10kg짜리 철근이라도 되는 듯이 팔을 제대로 가누면서 걷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아직 힘들 때가 아닌데. 희진이는 어떤가 힐끔 봤는데 정말 숨을 헉헉대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뭐야? 왜? 아니, 원래 여기가 길이었는데 막혀 있어. 여기로 가야 되나? 근데 그 샛길이요. 다듬어지지 않은 길인 거예요. 거기다 폭도 엄청 좁고 음습해 보이는 게 차마 거기로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느낌 안 좋지?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주저하고 있는데 민영아,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 야, 기다려. 야, 혼자 가면 어떡해. 잠깐만. 나 무서운데 진짜.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니까
주변이 싸늘한 정적 그 자체였어요. 어떡하지? 여기로 가야 되나? 아니야. 가자, 얼른. 화장실에서 돌아온 희진이가 야, 새끼를 야, 향해 같이 가. 성큼성큼 가는 거예요. 또 없어, 진짜. 야, 혜진아. 야, 같이 가. 마냥 혼자 남아있기는 좀 무서우니까 일단 희진이를 따라서 샛길로 갔죠. 도대체 여기로 가면 전망대가 나오긴 하는 건가 싶은데 여기가 맞나? 아, 진짜.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발소리였나? 하고 다시 길을 걷는데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혜진아, 야, 같이 가. 야. 일부러 희진이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바짝 따라붙었죠. 야, 뭐해? 야, 혜진아. 너 뭐해? 왜? 뭐 있어? 야, 불을 왜 꺼? 야, 그러다 넘어져! 근데 얘가 제 말에는 뒤도 안 돌아보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길을 계속 걸어가더라고요. 이상하다. 더 이상한 건 희진이의 걸음이 급격히 빨라졌다는 거예요. 쫓아가면 안 되겠어. 희진이랑 안 떨어지려고 저도 빨리 막 쫓아가는데 제 옆구리에서 배까지 뭔가에 꽉 짓눌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지? 아까 등에 무거웠던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점점 더 심해져서 거의 못 걷겠는 거예요. 혜진아, 나 몸이 너무 무거워. 너 안 힘들어? 세 명이야. 무슨... 무겁다며 네 어깨 위에 있는 거 3명이야.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앞에 있는 게 희진이가 아니라는 걸. 왔던 길로 막 뛰쳐가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막 달리는데 저기 등산로 쪽에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너 한참 찾았잖아. 말도 없이 내려가면 어떡해?
바로 제 친구 너 왜 여기 있어? 희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랑 저기서 같이 있었잖아.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이어지는 희진이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희진이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땐 이미 제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그러니까 걔는 샛길로 얼른 가자고 저한테 말을 한 적도 없었고 애초에 샛길이 무서워 보여서 거기로 갈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등 뒤가 무거운 그 느낌 있잖아요. 희진이도 그걸 약스터에서부터 계속 느꼈다는 거예요. 걔도 타고 있었구나. 즉 희진이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뭔가에 홀렸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저희는 정말 도망치듯이 산을 내려왔고 앞으로는 해가 지면 관악산은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이날 밤 저는 혼날 각오를 하고 엄마께 산에서 겪은 일을 이제 털어놓았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아, 엄마도. 저희 어머님이 좀 그 20대 때부터 그 등산회로 오래 활동을 하셨어서 좀 많이 들은 얘기가 있으신가 봐요. 거기서 약간 고사도 지내고 좀 굿도 하고 이제 그런 무당들이 하는 활동을 했었던 곳이라고 좀 들었고요. 가끔씩 실종 사건도 나기도 하고 좀 많이 음산하고 이런 곳이라서 사람들이 좀 대낮에도 좀 기이한 현상도 많이 겪고 뭔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형체를 봤다는 그런 얘기도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몸에 붙어있던 3명의 여자들은 혹시 산에서 세상을 떠난 혼령들이 저와 함께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이 사연은 대전에 사는 김상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이 사연의 제목인 동초는 움직일 동에 망볼초 해가지고 2인 1조로 부대 경계 철책 주변을 돌면서 보초를 쏘는 근무를 말한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흔한 용어인데, 그죠? 네. 동초. 이 상민 씨는 2014년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에 이 동초 근무를 나갔다가 군대 괴담이 이게 다 지어낸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상민 씨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맞아, 군대 괴담. 2014년 11월 자대 배치를 받고 부대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이병 김상민 총기번호 7-151-8. 야간 근무를 나가기 위해 총기를 받아 나오는데 빨리 안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 같이 나가는 선임인 이태근 상님은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후임들 갈구기로 유명한 선임이었어요. 가자. 예, 알겠습니다. 그땐 그런 사람들 많았어. 그렇게 그냥 잔뜩 긴장한 채 이상병하고 이제 동초 근무를 나갔습니다. 산길은 정말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정말 고요했어요. 이상병과 제 군화가 바드득 흙 밟는 소리만 들려왔죠. 근데 그때 뭔가 악을스미 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졸기네, 씨. 야, 고라니야, 임마, 고라니. 예, 알겠습니다. 난 고라니 소리가 이렇게 끔찍한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한순간 이렇게 놀랐는데 이게 정적이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이상병이 슬슬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야, 김상민. 이병, 김상민. 재민 얘기 준비 안 했냐? 재민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 새끼 앞에 안 봐?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되겠네. 야, 가. 예, 알겠습니다. 근무 때 앞서가는 후임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 이상병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야, 이병.
김정민. 너 동초교담이라고 들어봤냐?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젊은 엄마가 애랑 둘이 여기 근처에서 살았었는데 애가 먼저 죽어서 엄마가 따라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근무를 나오면 가끔 엄마 울음소리가 들린대. 그럼 저기 수풀에서 그 여자가 왔다 갔다 한다고. 알겠냐? 재밌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서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야, 인마. 예, 알겠습니다. 그 동초 여자, 그 여자를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거든? 나도 전 선임한테 들은 노래인데. 그리고 잠시 조용하더니 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노래 불러.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이거 그거잖아. 클레멘타인. 아직도 가사랑 멜로디가 기억이 나요.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마. 엄마, 나 어둑한 수풀 사이로 이상병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울지 마. 엄마, 나 없어도 잠 못 들고 잤지 마. 근데 그 순간 노랫소리가 딱 멈추고 발소리가 들리질 않는 겁니다. 이태근 상명님? 이태근 상명님?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태근 상명님?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치는 것 같아. 아유, 말이 없지. 아이씨, 장난치나. 씨. 아, 돌아보면 또 까이는 거 아니야? 이태근 상명님? 전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태근 상명님? 이상배는 저 뒤에 그냥 그대로 멈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태근 상명?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이태근 선배? 괜찮으십니까? 그때 갑자기 고개를 훅 들더니 절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천천히 총구를 들더니 정확히 저한테 겨눴습니다. 이상병 장난치지 마세요! 이상병은 제가 소리를 질러도 미동도 없이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근데 그 순간 이상병 정신 차리십시오! 이상벨! 이상벨! 괜찮으십니까? 누가 근무 중에 돌아보래. 됐냐? 아니, 돌아보니까 대답도 없으시고. 무슨 개소리야! 아이씨, 뭐지? 놀래키려고 연기하는 건가? 또라이 새끼 이거. 그러기엔 연기가 너무 리얼한데. 그 뒤로도 그냥 몇 번을 죄송하다 그러고 나서 그날 그 근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중에 그분이 병장돼서 말 걸기가 좀 편해졌을 때 그때 좀 무서웠다. 왜 그런 장난치셨냐? 그랬더니 그분이 뭔 소리냐? 난 그런 적 없다. 기억 못해. 우리 그 노래 얘기 안 하는데 너 어떻게 하냐고. 어머, 노래 얘기를 안 해?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나한테 마지막까지 장난치는 건가? 이렇게 찜찜한 채로 이제 그분은 전혀 하셨죠. 아, 진짜? 그리고 제가 상병이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머. 2015년 12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병 일병 생활을 지나서 전 드디어 어엿한 상병이 됐습니다. 이상한 손님들도 다 전역하고 군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해가지고 두려울 게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갓 들어온 신병을 데리고 야간 동초 근무를 나가는 날이 있었어요. 이제 선임인 제가 이제 뒤에 서고 후임은 앞에서 걸어가면서 근무를 섰죠. 전 그동안 배운 대로 첫 근무 나온 이 후임을 어떻게 긴장시킬까, 놀려먹을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신고식이야, 신고식. 맞아, 신고식. 근데 문득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하지 마. 야, 이병 서수빈, 너 동초괴담이라고 들어봤냐? 못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젊은 엄마가 요 근처에 애랑 둘이서 살았는데 김상민 선배님. 야, 쫄지 마. 고라니잖아, 고라니. 야, 빨리 가. 사실 저도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 좀 당황했어요. 좀 달라. 진짜 사람이 악을 쓰며 우는 소리 같더라고요. 근데 야, 누가 맘대로 멈추래. 이 후임 놈이 사색이 돼가지고 김상민 선배님, 저기 수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가락을 따라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는데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사람 아니지 말입니다. 눈이. 야, 씨,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앞으로 가. 가라고! 이 두려움에 떠는 후임을 데리고 여자가 나타났던 그 주변을 다시 확인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수틀 사이엔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자. 예. 근데 그때 이 앞서가던 후임이 또 갑자기 멈추더니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이상병이 저한테 불러줬던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찾지 마. 엄마, 나 죽어도 잠 못 자고 찾지 마. 엄마, 나 죽어도 외롭다고 울지 마. 엄마, 나 죽어도 그만하라고! 잠 못 자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천천히 팔을 들더니 자기 턱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
수빈아. 수빈아, 그럼 내려놔. 수빈아. 수빈아. 뭐 하는 거야, 이 새끼야! 그건 온 힘을 다해 총을 잡아당기면서 후임을 밀쳤죠. 야, 수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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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수빈! 그 여자가 생채기 난 얼굴을 제 바로 앞에 들이대고 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순식간에 철책 사이로 팔을 쑥 집어넣더니 얼굴을 쥐어짤 것처럼 강하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점차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어요. 행보관님이셨죠. 야, 정신 드냐? 야, 너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봐. 전 여자를 목격한 일, 수빈이랑 몸싸움한 일, 그걸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행보관님이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수빈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버전으로. 제가 혼자 멈춰서 그 동초 여자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타고 울지 마. 김상민 선배님. 근데 이제 싸운 느낌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타고 울지 마. 김상민 선배님. 제가 혼자 멈춰서 총을 들었다는 거예요. 달려와서 제 몸을 잡으니까 그냥 제가 픽 쓰러져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무전으로 상황 보고하고 당시 군의관이랑 같이 저를 실어서 의무실로 갔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은 여자도 못 받고 저랑 몸싸움하다 쓰러진 적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내가 꿈을 꾼 건가? 근데 이제 그 뒤에 행보관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이제 받았죠. 그러게 그 여자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니까 이 새끼들이 진짜 꼭 몇 놈씩 동초만 가면 그 노래 불러가지고 이 골치 아프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부대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그 여자한테 홀려가지고 노래를 부른 병사는 대체 한 몇 명쯤 될까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노래가 머릿속에 울려 퍼질 때면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납니다.